这总共是200个元，归你了。村长，你这啥意思嘛？ 그녀는 빡친 나머지 돈을 줍지 않고 갑니다. 이장과 어떤 사연일까요? 만삭의 몸인 주인공 귀주와 남편의 여동생 메이자는 부상당한 남편을 싣고 읍내병원으로 향합니다. 咋说？大夫说不碍事。哦刚治起来2年，过一阵子就好了。哦，这是证明。到那边院部盖个章子。人家说是真的是，过去再好。哎，那不行，我回村还得去找他。 남편은 이장에게 맞아 가슴 쪽과 뽕알도 다쳤는데요. 읍내 공안에게 신고를 하러 갑니다. 오지에 가까운 깡시골이기에 가까운 읍내 가는 길 또한 험난하죠. 드디어 귀주는 시누이 메이자와 도착을 했는데요. 请来咋了？让人踢了。 남편이 고추밭에 창고를 지으려다 이장이 규정 위반이다 훈계를 하다 시비가 생겨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 공안은 시골로 직접 와서 이장과 금액적 합의를 보고 기주에게 알려줍니다. 不是图我钱，我就是要个师傅。我是个匠人，又是个村长，你好好的给些面子。这总共是200个元，归你了。 村长，你这啥意思嘛？ 그녀는 리공안 말대로 이장집을 찾아가지만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였죠. 그녀는 이제 읍내가 아닌 시내 경찰서로 가기 위해 여름 내내 고생하며 수확한 고추를 싣고 출발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였죠. 그리곤 일단 가까운 시장에 도착하는데요. 哪子卖吧？也是100，这也办了吧？啊，对。 这是100啊，122啊。拿苹果了，到县上一根是700。700呗？차真贵的了啊！ 버스비가 비싸니 굉장히 저렴한 3륜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요. 주윤발과 터미네이터 포스터도 팔고 대충 90년대 초반쯤입니다. 일단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행정 절차를 전혀 모르는 귀주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대신 써주는 곳으로 왔습니다. 강하게 작성하면 총살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귀주는 그런 게 아니니 부드럽게 써달라고 합니다. 20块钱，哦，这真贵的了。 이장이 밭에 창고를 짓지 말라 시비가 붙어 딸만 4명인 이장에게 대를 잇지도 못할 거다 말해 그의 격분에 이장이 남편이 발로 찬 것이었죠. 这材料谁写的？我请人写的，还要了我20元钱嘞。 리 공안과 이장이 얘기 중인데요. 의료비 지급 등 결과는 똑같았죠. 这跟上一回一样嘛。他就是要个说法嘛，你回去最后就给他个说法啊。 귀주에게 찾아가 결과를 알려줍니다. 这回能让我把这个点心， 이장이 과자를 선물해 왔습니다. 可是不容易了。李公安，我点心真是村长买的呀。 这个点心往这儿一搁，这是等于来人，把不是给你赔了。我就算村长给咱赔了不是了，钱不钱嘛，无所谓了。 귀주는 과자집에 찾아가 물어봤는데 이장이 산 게 아니라 리 공안이 중재시키려 산 거였죠. 시아버지가 다시 들고 왔습니다. 那个人呢？带上队做视察去了。 그녀는 또 고추를 싣고 대도시 북경으로 떠납니다. 또다시 고추를 팔고 3륜 자동차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죠. 그렇게 귀주는 시누이 메이자와 함께 북경으로 향합니다. 시골 풍경과는 상반된 이미지의 거대한 빌딩 속 북경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도착해 어리버리를 타고 있는데 웬 자전거 한 대가 다가옵니다. 绿店？哦有，上车了去。我坐你车，你要多少钱？给45块钱。 45。 너무 비싸 그녀는 탈 리가 30위안으로 깎아서 결국 타고 갑니다. 여관도 너무 비싸 그냥 나왔죠. 한 아줌마가 사기당했다 알려줍니다. 这咱来就要5块钱就足够了。
你要是要不改，你还得上当受骗，他就骗自己农村来的人。 그리곤 바로 최신식 패션으로 쇼핑을 했죠. 메이자도 옷 한 벌을 샀네요. 그리곤 한 여인숙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싼 공동룸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음날 자초지종을 들은 여인숙 주인이 시공안국 국장네 집에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那是个好人，我这儿有他的地址。妹子，咱当年局长家空巢期不好吧？让他往我地方一摆，他就天天看着就能记着咱啥事情了啊。 고민 끝에 약간의 과일과 두고두고 보며 기억될 그림 액자를 사들고 찾아갑니다. 화장실이 급해 귀주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메이자는 저번에 사기꾼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그 사람을 쫓아가죠. 화장실에서 나온 귀주는 사라진 메이자를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메이자가 찾아왔는데요. 你跑哪里去了你？我到这心里睡不着，你把我急的，你跑哪里去了？你我那么些人，你把人弄去咋办啊？我镜子咋了？那么年让碰电线杆子上了，多危险的！你不跑咋地嘛？不跑，你没抓着吧？没有。 우여곡절 끝에 다시 새 그림을 사들고 국장네 아파트로 왔습니다. 국장을 만나는 장면은 영화에 안 나오며 국장이 직접 차로 여인숙을 데려다 줍니다. 你慢慢走，我上班去。 그리곤 다시 떠나죠. 可从来没见过局长拿小车送过。 局长是好人，我去给他买的水果、镜子呢。 다시 집으로 온 귀주는 시아버지 옷을 사왔습니다. 남편 옷도요. 这回不管搞成搞不成，他最后又 남편은 아내가 제발 멈춰주길 바랍니다. 我就是要个事。 귀주는 사과를 받기 전에 전혀 멈출 생각이 없죠. 국장이 처리한 답변서가 도착을 했는데요. 能干复印书给你们准备下250元啊。 50위안이 늘어난 것 말곤 똑같습니다. 귀주는 돈을 들고 다시 이장집을 찾아왔습니다. 啥钱吗？这复印书短给你们的，我不收回头钱。 이젠 귀주가 돈을 던져놓고 가죠. 你还没完嘞！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귀주는 억울해 울음을 터뜨립니다. 三八要紧，不生活嫌弃的，事情都这样了。妹子，妹子， 메이자에게 고추를 실으라고 합니다. 그리곤 전투복으로 갈아입죠. 你还弄到北京去？ 남편은 부인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你骑，骑了你就保回来。 남편도 이제 화가 잔뜩 났는데요. 그녀는 빠꾸 없습니다. 메이자는 먼저인 시외버스를 다시 타고 북경으로 향합니다. 국장을 만나기 위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결국 국장차가 들어오는데요. 求救，年局长，你在这儿弄啥？我等你一天了。还是你我事儿吧？啊。 착한 국장이 만삭인 그녀가 딱했는지 밥을 사주러 왔습니다. 坐，坐。档次太低了，我身子承受不下。那咱站着吃。村长咋就不能给我认个错了？哎，喝茶，接茶。你要是不服，都有个办法，可以向法院直接起诉，介绍个律师，去律师事务所的小吴，这人很好，可以帮你解决问题。 국장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对，我都给你办了。那你到最后就跟俺个说法了。俺俩一开始咋不早点想？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 개고생을. 다시 집으로 온 귀주는 법원에서 온 우편을 들고 근처 초등학교로 찾아갑니다. 魏老师。好，求你了啊。我看这是给我来通知，你再帮我看一下。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填通知这个。对着嘞哈。好，对了。好，那个扫了。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你严局长是个好人，我不能跟人打官司。 시공안국 상대로 한 사건 제조사 소송이었죠. 现在都啥时候了？你不去不行吗？那局长，
那你这次要是输了，那咋处置你嘞？是啊，丝毫对我没有什么影响，那就得重新处理村上大人的事情。那就有个说法嘞。当然有个说法。哦，对，那么请向本市镇人民法院提起上诉，并且 판결은 끝나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咱的官司大输了。输了。你要是还不服，可以向市中级人民法院上诉。我就是不服，我还要上诉。 그녀는 다시 항소해 법원의 조사원들이 집에 찾아와 남편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라 권합니다. 如果肋骨骨折，按照法律规定，构成轻伤害。 새해가 코앞인 금년의 마지막 날, 마을 주민 모두 설날 전야제 축제에 경극을 보러 갔는데요. 하필 마을에 이장밖에 없을 때 귀주는 산통이 찾아옵니다. 生不下来，血流的过多，也控制接力呀，有危险，像火一样的，快姐你帮个忙，这血流的过多，这些火的水呀，都大盆大盆啊。你这么好抬着东西，我到王庄去一趟。 이장이 이웃 마을에 연락해 남은 인원을 모아 귀주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다행히 귀주는 건강한 사내 알을 낳았는데요. 事情都过去了，保急了。今天没吃好啊。 이렇게 갑자기 이장과 귀준에는 사이가 좋아집니다. 想起来都出汗了。那咱回去好好谢谢他了啊。 이장 집에 찾아가 중국 문화인 신생아 한달 잔치에 은인인 이장을 초대합니다. 한 달 잔치가 시작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죠. 이장과 친한 리공안이 찾아오는데요. 법원의 엑스레이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이었죠. 肋骨骨折，虽然已经好了，可是案情性质发生变化了，就是让公安局抓走。抓走？我就是要个说法嘛，我就没让他抓人，他咋把人抓走了呢？人嘛，刚刚就带走，我就是来给你说一说。 이장은 15일 구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쫓아 귀주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멀어져 갔죠. 귀주는 이제 사과받을 기회도 사과할 기회도 모두 날려버리고 엄청난 배드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중국 최고의 거장 장해모 감독의 1992년작 귀주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는 49회 베니스 영화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고 여배우 공민은 영화인가 다큐인가 헷갈릴 정도로 연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연기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해모 감독은 88년도에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영화제 대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 공리와 장찌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감독의 이름값만으로 헐리우드 스타인 크리스찬 베일은 2011년에 질링의 13소녀에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맷 데이먼은 2016년에 그레이트 월에 주연으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귀주 이야기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도둑 촬영으로 유명한데 보조 출연자 없이 그냥 길가에 일반 시민들 틈 속에서 배우들은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를 가린다든지 화면을 가린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배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은 연출되지 않은 리얼 그 자체인 거죠. 이 영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작이었던 붉은 수수밭, 홍등, 국두는 1920년대 공산혁명 이전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귀주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초창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공화국 판결에 소시민이 항소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걸 말해주듯 마치 다른 세상인 양 시골과 도시가 교차하며 변모하는 과정 속의 중국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정작 장해모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인데요. 이 장을 빗대어 중국의 오랜 기간 거대하게 성장해온 관료주의를 여주인공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금형으로 귀주가 이기긴 이기니까요. 귀주는 영화 초반부터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지 사과만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장이 정말 잘못되길 원치 않는 거죠. 이 장도 귀주가 피를 흘리며 난산을 겪고 있을 때 정말 귀주가 잘못되길 원치 않습니다. 단지 사과만 하기 싫을 뿐이죠.
현대 세상의 법은 처벌은 가능하지만 정작 사과는 받을 수 없는 시스템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서 오는 괴리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귀주 남편도 밭에 창고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려고 했으며 딸만 내딛는 이장에게 자손을 계승하지 못할 거란 막말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팩트죠. 어찌 보면 귀주네가 먼저 사과를 했으면 이장도 때린 것에 대해 사과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과를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냉혹한 사회 장치에 익숙해져 가고 서서히 인간성이 결핍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